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이고 올해 30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미혼인데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어서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가족은 아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25년 전에, 그러니까 아빠가 정확히 제 나이 때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절 키우신 거죠. 아빠는 엄마 없이 저를 잘 키워보시겠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고 사업까지 망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집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살았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셨대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주무시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빚을 전부 갚으셨어요. 아빠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저 때문에 들어가신 화학약품 공장에 아직까지 다니세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몰라도 아빠가 일하시는 공장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아빠가 회사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셔서 몇 번 못 가봤지만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더군요. 당연히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신 아빠한테서는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어요. 어릴 때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정장을 입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명절 때 친척 집에 갈 때도 편한 게 좋으시다고 집에서 입던 걸 그냥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옷이 한 벌도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라고 왜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신한테는 지독스럽게 돈 한 푼 안 쓰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얼마든 간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빠한테는 항상 제가 먼저였고 전부였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그런 아빠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정 부리고 힘들게 해드린 것밖에 없네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가 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희생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빠는 연세가 드시면서 하시는 일이 힘에 부치신가 봐요. 요즘에 부쩍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일을 그만두시라고 해도 저 시집 보낼 때까지만 하시겠다고 고집이세요. 빨리 시집가서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 사귀던 남자들한테 몇 번 청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조건을 걸었고 다들 못한다 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아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세요. 혹시 알게 되면 아빠는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라고 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같이 사는 것도 제 생각이지 아빠는 싫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빠를 보살펴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한테도 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 있으셨어요. 바로 저희 돌아가신 엄마에 관한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아빠가 술을 한 잔 사주셨어요. 저도 이제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엄마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셨죠. 25년 전 엄마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잠깐 나가셨대요. 아빠는 엄마한테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빠는 전화 한 통을 받으셨죠. 교통사고가 났고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옆집에 맡기고 놀란 마음에 손이 떨려 운전을 못하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집은 서울인데 병원은 인천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빠는 엄마가 제발 무사하길 기도했대요. 하지만 아빠가 병원 응급실을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는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 어떤 남자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에 깁스를 했고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구나 했대요. 하지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일어나라고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한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엄마의 내연남이었던 거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엄마는 사실 그 남자와 인천으로 놀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앞에서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내연남은 골절 정도의 부상으로 생명의 지장은 없었던 거죠. 아빠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절망과 분노를 느꼈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셨대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빠는 많이 힘들었대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에 저도 미워지더래요. 보육원에 보내려고 보육원까지 가셨대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저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보시고는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동안 아빠를 속인 엄마가 정말 많이 미웠지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아빠가 저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섭섭하거나 밉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는 애까지 낳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저까지 미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아빠는 저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이 컸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돌아가신 곳에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그 뒤로 여자한테 질리신 거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혼도 안 하신 거예요. 실은 한번 재혼하실 뻔한 적이 있는데요. 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셔서 아빠가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아줌마는 결혼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져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빠가 할머니와 나눈 대화를 어쩌다 들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래서 그 여자가 저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운다고 하니까 잘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때 아빠도 그 아줌마와 재혼할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도 몇 번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그 아줌마가 저 옷도 사주고 잘해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아빠는 결국 트라우마 때문에 재혼을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사신 거죠. 그런데 아빠가 얼마 전부터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일요일에 갑자기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달급을 받아서 사드린 건데 평소 때는 거의 안 입으시고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시려나 보다 했죠.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니 그냥 앞에 잠깐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앞에 잠깐 가신다는 분이 생전 안 입으시던 정장을 입으셨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아빠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했죠. 그래서 재차 물어봐도 별래 아니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빠가 나중에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아빠한테 큰일이 생겼고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지금 아빠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빠는 택시를 타셨고 어느 대학병원 앞에서 내리셨어요. 아빠가 가신 곳이 큰 병원이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아빠가 부쩍 피곤해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무슨 나쁜 병에 걸리셨구나 싶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할까봐 아프셔도 숨기시고 혼자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저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병원 진료가 없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울면서 아빠를 뒤따라 병원에 들어갔어요. 아빠만 살 수 있다면 제가 간이고 뭐고 다 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아빠는 어떤 한 중년의 남자를 만나서 사람이 없는 어느 한 벤치로 가더군요.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빠가 병문 안에 왔구나 였어요. 아빠가 큰 병에 걸렸다고 지레짐작한 거였죠. 다행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밖에 나온 김에 아빠를 기다렸다. 같이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어야지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는데 아빠와 그 중년 남자의 대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이 한 말 생각해봤는데 힘들 것 같네요. 당신 상황도 알겠고 입장도 이해하겠는데 당신 욕심 때문에 여주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아무리 제가 친아버지라고 한들 저는 여주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요. 이제 와서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주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중년 남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가 친아빠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본 거예요. 아빠는 놀란 얼굴을 하고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혹시 다 들었냐고 하시더군요. 응, 나 다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저 아저씨가 내 친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빠 아니지?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정하라고 다 이야기해주겠다 하셨어요.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엄마와 바람 피운 남자를 따로 만났대요. 엄마와 언제부터 만났고 어떻게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엄마와 만난 것은 아빠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였더래요. 엄마는 원래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한 거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빠와 결혼을 한 거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따지지도 못하셨대요. 엄마가 잠깐 바람을 피운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만난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제일 큰 충격이었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걸리더래요. 제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가만히 보니 제가 그 남자를 닮아 보였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하셨대요. 보통 사이가 아니었으니 그 남자라면 분명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되었던 거죠. 아빠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육원에 맡기려고 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친딸이든 아니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는 세상이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그 남자한테서 연락을 받았대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나 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 번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아빠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안 된다고 말하려고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다 알게 된 거고요. 아빠는 제가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아빠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원래는 저를 데려다 키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저를 키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죽었던 그 교통사고 때 자기는 크게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좋더래요.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저와 살고 싶어서 치료를 나중으로 미룬 거죠. 치료를 하면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냐고요. 자신이 불구가 되는 것보다 저를 못 보는 것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사셨대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빠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보니 친아버지라는 그분도 불행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불구가 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사신 불쌍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곧 돌아가신다는데 편하게 보내드리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고 저는 꼭 안아드렸어요.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친아버지한테 가네요. 아빠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 하셨죠. 저에게 가족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친딸도 아닌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평생 저를 그리워하셨어요. 저한테 두 분 다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네요. 앞으로 두 분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